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페인의 부작용과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커피의 효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죠. 커피하면 떠오르는 거 다들 아시죠?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알칼로이드의 일종인 카페인은 수용성 성분입니다. 그렇기에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졌으며 커피에 많이 들어가 있기에 커피의 이름을 따서 카페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 어떤 원리로 잠을 쫓아내는 걸까요? 우리 몸은 피로가 쌓이게 되면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분비된 아데노신들은 혈액 속에 쌓여서 돌아다니면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데노신이 결합을 하게 되면 다른 신경세포들의 활동이 둔화되고 둔화된 신경세포들로 인하여 몸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 아데노신이 다량 분비가 돼서 아데노신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몸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잠이 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아데노신과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아데노신이 자기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하는 곳에 카페인이 와서 결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피로를 느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카페인이 걔를 끼어들게 해서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이 끼어들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 둘은 화학 구조가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아데노신이 결합되지 못하고 카페인이 결합돼 버리기 때문에 피로하다고 느낄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뇌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을 막아주기 때문에 몸이 피로해진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뇌는 아직 몸이 피곤하지 않구나. 아데노신이 많이 분비되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쉽게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아데노신이라는 억제성 물질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구나, 쉬어야겠다 이야기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몸이 쉬고 싶다 이런 신호를 방해하는 것이 카페인의 효능입니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성분의 음식이나 음료를 거의 마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만 이거를 마셔도 바로 몸에서 반응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런데 정말 피곤한 날, 내가 오늘도 7, 8시간 운전을 해야 돼. 저는 그런 날은 커피는 좀 쓰고 그러니까 바카스 종종 마실 때 있어요. 아니면 에너지 음료나. 그런 날은 한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서 좀 피곤한 날인데 바카스 한 잔 딱 마시면요. 아니면 하식스 같은 거 좀 마시면 한 3, 40분도 안 돼서 졸음이 금방 깨요. 그래서 2, 3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몸은 쉬고 싶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못 쉬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위해서 많이 섭취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도파민에 대해서도 잠깐 알고 갈까요? 도파민은 카테콜라민과의 화학물질로서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신경물질인 도파민이 증가하게 되어 우리의 뇌는 항진되게 되고 결국에는 집중력을 높게 향상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카페인은 운동 시에는 진정제의 효과를 가지기도 하며 이뇨작용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카페인은 우리의 피로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커피 그리고 카페인 이 둘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카페인은 적절하게 섭취할 경우 우리에게 두통을 완화시켜주며 질병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일 권장량보다 많이 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나 단시간에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량을 꼭 참고하시고 내 몸에 맞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거나 얼마나 많은 양을 적은 시간 동안 갑자기 섭취했는가, 이런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페인의 부작용은 어지러움, 두통, 신경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 카페인을 섭취했을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두통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카페인 섭취량을 갑자기 줄였을 경우 카페인 금단 현상으로 빠르면 12시간 이후부터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뇌가 카페인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카페인을 줄이게 될 경우 이러한 증상은 서서히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량의 카페인은 뇌하 수체를 자극하고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신경과민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부작용, 심혈관 질환 위험성, 혈압 상승으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키면서 혈압을 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혈압 상승으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미국의 연구팀은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심장마비. 무섭죠? 아이고. 저도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에너지 음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은근히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식스는 작은 250ml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몬스터라고 있어요. 서양 거, 큰 거. 걔는 굉장히 커요. 맥주 캔처럼 크게 돼 있는데, 제가 운동하면서 그 뭣도 모르고 이제 이거를 좀 마셨어요. 근데 걔가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마셨을 때쯤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느껴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느낌이었는데, 와, 막 어지럽고 심장이 뛰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씀드린 혈압 상승 증상이었던 거예요. 일단 서양 사람들은 우리 아시아 한국 사람들보다는 체격도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량에 먹을 수 있게 이제 아무래도 좀 양이 좀 많은 거죠. 왜 햄버거 세트만 해도 우리나라 햄버거 세트 하면 보통 햄버거 하나, 그 다음에 뭐 감자튀김이나 이런 사이드 메뉴 하나, 그 다음에 콜라 하나, 요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미국 맥도날드의 그 1인 세트 가면요, 치즈버거 한 개, 고기버거 한 개, 샐러드 한 개, 감자튀김 한 개, 콜라 한 개, 이게 1인 세트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음료 그 몬스터만 해도 이미 우리 1일 권장량을 넘어버린 양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카페인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필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일 권장량,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맞는 적절한 양을 꼭 확인하시고 조절해서 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카페인의 또 다른 부작용,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정신을 각성시키게 되고 수면을 유도해주는 아데노신 수용체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수면장애를 유발합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면 수면장애가 생겨서 수면 부족과 칼슘 부족으로 인한 성장 지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 내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양을 늘려서 더 많이 먹어야만 이제 기존에 느꼈던 집중력,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되고, 불면증 같은 수면장애는 잠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카페인의 중독을 더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은 반대로 카페인이 사라질 때 조울증처럼 감정 기복이 심화되고 불안장애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거나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본인 자신에게 어느 정도 섭취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또 카페인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서 속쓰림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커피는 위벽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대장의 연동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촉진하게 되면서 복통을 동반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근육 경련으로 인해 눈 주위의 떨림 증상, 철분 흡수의 방해로 빈혈 현기증 위험이 증가하고 배뇨 증가, 이뇨작용으로 인한 수분 부족, 또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 위험성이 증가하고 당뇨약의 효과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 증상들이 나는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폐경기 여성일 경우에 매일 고용량 카페인 섭취는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 건강과 면역력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방해하는 역할을 가져서 권장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 카페인 제대로 알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성인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 이하, 그러니까 2잔에서 4잔, 임산부는 그보다 적은 300mg 이하가 카페인 섭취 권장량입니다. 성장기 아이들과 청소년의 경우는 1kg당 2.5mg 이하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 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1일 섭취 권고량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통 집에서 내려 먹을 경우 아메리카노 200ml에 카페인은 100에서 150mg 정도로 잡으면 되지만 커피 전문점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적어도 150mg 이상이며 진한 커피 한 잔이 400mg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메리카노 같은 거 투샷으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중에 파는 제품 몇 가지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자면 라떼 100ml 기준의 카페인 100mg, 캔커피 100ml 기준의 카페인 80에서 100mg, 커피 믹스 한 봉 기준 카페인 50mg, 녹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녹차는 100ml 기준 카페인 28mg, 홍차에도 들어가 있어요. 홍차 100ml 기준에는 카페인 20mg, 콜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 250ml 기준의 카페인 23mg, 바카스도 있어요. 바카스 한 병당 카페인 35mg, 그리고 커피 우유에도 있어요. 커피니까 200ml에 카페인 47mg, 에너지 음료 레드불 250ml에 카페인 62.5mg, 그리고 또 에너지 음료 핫식스 제일 많이 마시죠. 핫식스 250ml에 카페인 60mg. 아까 제가 에너지 음료 몬스터 말씀드렸죠? 몬스터 355ml에 카페인 100mg. 초콜릿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초콜릿은 먼저 다크 초콜릿이랑 밀크 초콜릿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초콜릿 100mg당 다크 초콜릿 카페인 62mg, 그리고 밀크 초콜릿 카페인 26mg. 초콜릿 25종의 제품이 한 개당 3.7에서 많게는 47.8mg까지,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 17.5mg 정도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카페인은 커피, 차, 코코아, 초콜릿, 음료수뿐만 아니라 코감기약 같은 종류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되지 않도록 용량 조절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커피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 하루에 한 3-4잔은 드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보온병에 이렇게 넣어서 한 4잔씩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이렇게 눈도 맑아진다고 너도 와서 한 잔 먹으라고 맨날 그러셨어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콜라를 좋아하니까 콜라 마시면요 기분 싹 좋아지고요. 뭔가 상쾌하고요.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아마 카페인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저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콜라를 많이 줄였어요. 이 카페인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지를 공부하고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줄여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맛있고 상쾌하니까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건강에는 쥐약인 건 확실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요, 탄산음료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안 드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커피와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커피, 효능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미리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해도 카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할 수가 없어요.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조절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몸에 맞게 하루 커피 권장량과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신경 써서 적당량을 드신다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게 커피 드세요.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 전부, 그리고 앞으로도 또 힐링 가족이 되실 분들도 다 우리 힐링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기운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항상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겁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